지금 QLD, TQQQ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망가지는 지점은 하락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차트가 아니라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멘탈을 지키는 법을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잡히면 투자도 소비도 인간관계도 동시에 정리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진짜로 이해하는 순간 삶이 가벼워집니다. 직장 동료도 친구도 친척도 커뮤니티 사람들도 다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탔는지, 어느 카페에 갔는지 생각보다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QLD를 샀는지 TQQQ를 샀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한마디 툭 던지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마디를 붙잡고 밤새 씹어먹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생이 남의 입으로 운전됩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소비는 대부분 당신의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방식입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남의 시선을 입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남의 평가를 타는 겁니다. 비싼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인정 욕구를 먹는 겁니다. 그 소비는 즐거움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불안의 월세가 됩니다. 카드값이 매달 나가고 할부가 매달 나가고 그래서 투자할 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돈이 사라지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QLD, TQQQ 변동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매수는 남의 말로 하고 매도는 공포로 하게 됩니다. 결국 시선이 계좌를 깨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잘나 보여야 관계가 유지된다. 내가 비싸 보이면 무시당하지 않는다. 내가 있어 보이면 인정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한다면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표면을 기억합니다. 표면으로 얻은 관계는 표면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돈을 쓰는 순간 당신은 진짜 관계도 진짜 자산도 동시에 잃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주식판에서 남의 시선은 항상 독입니다. 누가 조롱합니다. 아직도 그거 하십니까? 누가 겁을 줍니다. 그거 언젠가 한 번에 끝납니다. 누가 자랑합니다. 나는 이걸로 얼마 벌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당신의 머리는 비교로 가득 차고 당신의 손은 규칙을 놓칩니다. 여기서 아들러 심리학의 정수가 바로 들어옵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믿음, 그리고 타인이 나를 결정한다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당신을 묶습니다. 아들러는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은 과거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선택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레버리지로 손실봤으니 나는 안 된다. 이 말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규칙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손실의 기억이 아니라 손실 이후에 무엇을 만들었느냐입니다. 규칙을 만들었는지, 생활을 분리했는지, 소비를 줄였는지, 리스크를 제한했는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실전으로 갑니다. 당신을 평온하게 만드는 건 마음가짐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가 없으면 마음가짐은 그날 기분입니다. 구조가 있으면 마음가짐은 습관입니다. QLD, TQQQ는 특히 구조가 없으면 폭탄이고 구조가 있으면 도구입니다. 우선 과제의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시면 됩니다. 당신이 어떤 소비를 하는지 그 결과를 감당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QLD, TQQQ를 어떤 비중으로 들고 가는지 그 결과를 감당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러면 결정은 당신의 과제입니다. 반대로 남이 당신을 좋게 볼지 말지, 남이 당신을 인정할지 말지, 그건 남의 과제입니다. 시장이 내일 오를지 내릴지, 그것도 시장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남의 과제를 붙잡고 삽니다. 남이 어떻게 볼까? 남이 뭐라 할까? 시장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줄까? 이걸 붙잡는 순간 당신은 평온을 잃습니다. 그러면 소비에서 과제 분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소비를 할 때 질문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로 제 삶을 좋아지게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잠깐 빌리려는가? 시선을 빌리는 소비는 이자가 붙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올라가지만 곧 불안이 옵니다. 다음에는 더 큰 소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드값이 쌓이면 투자금이 줄어듭니다. 투자금이 줄면 미래가 줄어듭니다. 미래가 줄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또 소비합니다.
이게 무한 루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누가 은근히 비교합니다. 누구는 명품 가방을 샀다. 누구는 새 차를 뽑았다. 그날 집을 와서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획에 없던 소비를 합니다. 그 소비로 당신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기간은 길어야 며칠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 명세서는 몇 달을 놉니다. 그 몇 달 동안 당신은 투자금을 줄입니다. 그리고 QLD, TQQQ가 조정이 올 때 당신은 살 돈이 없습니다. 살 돈이 없으니 더 불안합니다. 불안하니 다시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럼 또 소비합니다. 이렇게 사람 시선이 소비를 흔들고 소비가 계좌를 흔들고 계좌가 멘탈을 흔듭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같은 비결을 들었는데도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자동 이체를 확인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QLD나 TQQQ로 들어가는 금액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오면 들어갈 현금을 따로 둡니다. 이러면 비교의 독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뭐라 해도 당신은 당신 길을 가고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감각이 평온입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소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이 비싼 옷을 입고 나가도 남들은 잠깐 보고 지나갑니다. 당신이 좋은 차를 타고 가도 남들은 잠깐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비싼 시계를 차도 남들은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이 관심이 없다는 걸 알면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 돈은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당신의 자산이 늘면 당신의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선택지가 늘면 인간관계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자신감입니다. 비싼 물건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가짜 자신감입니다. 실제로는 불안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제 투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QLD TQQQ는 수익률 게임이기 전에 생활 설계 게임입니다. 생활 설계가 무너지면 레버리지는 당신의 약점을 확대합니다. 생활 설계가 단단하면 레버리지는 당신의 규칙을 확대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활비와 투자금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락장이 생활 불안으로 번집니다. 생활 불안은 곧 공포 매도입니다. 둘째, 비중 상한선을 정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잠을 잘 수 있는 비중이 당신의 실력입니다. 남이 하는 비중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셋째, 매수와 매도 조건을 글로 박아두셔야 합니다. 머리로만 정하면 하락장에서 무조건 바뀝니다. 글로 박아두면 하락장에서 눈으로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규칙도 같이 박으셔야 합니다. 투자 규칙만 있고 소비 규칙이 없으면 돈이 새는 구멍이 그대로입니다.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벌어도 남지 않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소비는 그 구멍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교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소비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전부 보류합니다. 그 대신 나를 실제로 편하게 만드는 소비만 허용합니다. 편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수면이 좋아지는 것,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가족과 시간이 좋아지는 것, 업무 효율이 좋아지는 것,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 이 기준으로 보면 많은 소비가 자동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명품은 대개 보여주기입니다. 과시형 자동차 옵션도 대개 보여주기입니다. 남이 올린 사진 따라가는 카페 소비도 대개 보여주기입니다. 그걸 줄이면 투자금이 살아납니다. 투자금이 살아나면 당신은 조정이 올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으면 평온이 옵니다. 평온은 감정이 아니라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현금, 시간, 체력, 규칙,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평온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비교에 휘둘립니다. 체력이 없으면 작은 변동에도 무너집니다. 규칙이 없으면 남의 말에 끌려갑니다. 여기서 인간관계도 한 번에 정리됩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줄면 이상하게도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억지로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맞추면 결국 피곤해지고, 피곤해지면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당신이 담백해지면 필요한 관계만 남습니다. 필요한 관계는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빠지면 투자에서 실수합니다. 결국 인간관계 정리는 계좌 방어입니다.
실제로 흔한 장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당신이 TQQQ를 들고 있는데 주변에서 겁을 줍니다. 그거 위험하다. 그거는 도박이다. 너 큰일 난다. 여기서 대부분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변명입니다. 아니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합니다. 두 번째는 반발입니다. 뭘 알아요? 하고 감정이 올라갑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설명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순간 길어지고 반발은 관계를 찢습니다. 여기서 과제 분리를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상대가 불안해하는 건 상대의 과제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당신의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짧아야 합니다. 걱정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제 생활은 분리되어 있고 비중과 규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 규칙대로만 합니다. 이 정도면 끝입니다. 상대가 이해할지 말지는 상대의 과제입니다. 소비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가 말합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 차는 타야지. 애들 옷은 좋은 걸 입혀야지. 이 말들은 거의 대부분 상대의 불안을 당신에게 넘기는 겁니다. 상대는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며 안정감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른 길을 가면 상대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그 끌어당김이 바로 남의 과제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당신의 가정을 지키고 당신의 계획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획 안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는데 잘 보이려고 돈을 쓰면 돈만 사라집니다. 이제 당신 머릿속에 이런 반론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체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면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체면의 본질은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체면의 본질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 시간을 지키는 태도, 기본을 지키는 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태도입니다. 이 체면은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어줍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브랜드를 물건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느낍니다. 태도가 꾸준하면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가 생기면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면 돈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복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QLD, TQQQ 같은 변동성 큰 자산을 하면서 평온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평온을 감정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평온은 따라옵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평온은 도망갑니다. 시스템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자동, 분리, 상한, 기록입니다. 자동은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 방식입니다. 분리는 생활비와 투자비를 갈라놓는 방식입니다. 상한은 비중이 과해지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 기록은 흔들릴 때 돌아올 수 있는 지도입니다. 이 4가지가 돌아가면 남의 말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비도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소비는 자동화하면 줄어듭니다. 자동화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투자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생활비 통장만 남도록 구조를 짭니다. 그러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충동 구매할 돈 자체가 줄어듭니다. 충동 구매가 줄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후회가 줄면 멘탈이 단단해집니다. 멘탈이 단단하면 QLD, TQQQ를 들고 가는 동안 불필요한 매매가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매매가 줄면 수익률이 올라갈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건 정신론이 아니라 확률론입니다. 당신이 당장 할 수 있는 실전 행동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30일만 해보셔도 체감이 옵니다. 첫째, 보여주기 소비를 한 줄로 정의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시선을 얻기 위해 하는 소비는 전부 보류한다. 이 한 줄이 기준이 됩니다. 카페를 가더라도 사진이 목적이면 보류입니다. 차를 바꾸더라도 체면이 목적이면 보류입니다. 옷을 사더라도 인스타가 목적이면 보류입니다. 보류한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회복됩니다. 둘째, 소비를 뜯는 대신 대체 행동을 정하십시오. 사람은 비워놓으면 다시 채웁니다. 그래서 대체가 필요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소비 욕구가 올라올 때 그 돈을 바로 투자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이체를 하는 순간 욕구가 자산으로 바뀝니다. 욕구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욕구를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론입니다. 내가 지금 이 소비를 하고 싶은 목적은 인정입니다. 그러면 인정이 아니라 자유를 목적에 두면 됩니다. 자유는 자산에서 나오니까 이체로 바꾸는 겁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한 문장을 준비해 두십시오.
요즘은 투자와 저축을 우선으로 두고 있어서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면 됩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은 설득으로 변하고 설득은 과제 침범입니다. 상대가 이해할지 말지는 상대 과제입니다. 넷째, QLD, TQQQ도 한 문장을 준비해 두십시오. 저는 비중과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그 규칙대로만 합니다. 이 문장으로 끝내십시오. 그 뒤에 해명하지 마십시오. 해명하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커뮤니티와 단톡방을 정리하십시오. 남의 수익 자랑, 남의 공포 조장, 남의 단정, 이 세 가지가 많은 곳을 멀리 하십시오. 그건 정보가 아니라 소음입니다. 소음은 감정을 흔들고 감정은 매매를 흔들리다. 여섯째, 스스로에게 확인하십시오. 나는 지금 시장의 과제를 붙잡고 있는지, 내 과제를 붙잡고 있는지. 시장이 내일 오를지 내릴지에 집착하면 시장 과제입니다. 내 비중이 상한을 넘었는지 확인하면 내 과제입니다. 내가 자동 매수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면 내 과제입니다. 내가 소비를 줄였는지 확인하면 내 과제입니다. 내 과제로 돌아오면 평온이 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소비는 필요 없습니다. 그 소비는 남을 위한 지출이고 그 지출은 결국 당신의 자유를 갉아먹습니다. 그 돈이 남으면 당신의 계좌가 커집니다. 계좌가 커지면 선택지가 커집니다. 선택지가 커지면 인간관계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으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면 QLD, TQQQ 같은 변동성도 규칙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규칙대로 운영하면 시간이 당신 편이 됩니다. 시간이 당신 편이 되면 복리가 당신 편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결국 하나일 겁니다. 돈도, 관계도, 마음도 덜 흔들리는 삶. 그 출발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시선을 사려고 쓰던 돈을 내 미래에 보내는 것. 이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역전입니다. 오늘 밤에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이번 달 카드 명세서에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쓴 항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항목들을 합치면 투자금이 나옵니다. 그 투자금이 쌓이면 1년 뒤에 당신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남은 관심이 없었고 나는 괜히 불타고 있었고 내가 지켜야 할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규칙이었다는 걸. 그 깨달음이 오면 인간관계도 가벼워지고 소비도 줄고 계좌도 살아납니다. 그게 진짜 평온입니다. 그게 진짜 정신승리입니다.